Manners make us covered.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지구가 안녕.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지구가 완성정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봤나요? 선생님이 막 급하게 끝내다 보니까 문제 꼭 풀어야 돼 이런 얘기도 못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문제 6문제인데 지금 안 풀어본 사람들은 정지를 잠깐 하시고 문제를 꼭 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문제가 떴네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심층순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 심층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일어났다? 네, 밀도 차이 때문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요 밀도나 수온이나 염분을 보기에 되게 좋은 게 바로 이 TS도, TS도라는 거. 이 TS도를 이용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밀도 차이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남극 저층수라든지 뭐 북대서양, 심층수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중에 밀도가 누가 컸다? 남극 저층수가 가장 컸다. 그럼 밀도가 컸다란 얘기는 남극 저층수랑 북대서양 심층수랑 만났을 때 누가 밑에 있다? 남극 저층수가 밑에 있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순환에 큰 의미가 있었죠. 이런 순환들의 큰 의미가 뭐다? 바로 균형을 맞춰준, 뭐의 균형? 열에 대한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열에 대한 균형을 맞춰준다더라. 그래서 얘네 둘이, 얘나 이제 표층 순환이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둘 다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얘네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 균형이 어떻게 된다더라? 깨진다더라.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시를 들었던 게 지구온난화죠. 아마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는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가 오게 됐을 때 오히려 중위도 이상 지역들에 뭐가 일어났어? 빙하기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만나서 참 하면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이렇게밖에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한 문제들을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자, 그림은 대서양 심층순환을 나타냈대요. 여기도 역시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지금 A, B, C. 자, 이 표층류가 있으니까 얘는 제껴 두시고 A, B, C가 있는데 외워두면 참 좋아요. 자, A 뭐게요? 얘가 바로 중층수입니다. 선생님도 이 이름 맨날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이 중층수 외우지 마시고 B. 자, 얘가 지금 어디서 오냐면 노스, 북쪽에서 오죠? 북대서양 뭐 심층수. 그 다음 C. 얘는 사우스에서 오니까 남극 저층수. 글씨가 네, 남극 저층수 이렇게 되겠네요. 요걸 토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밀도가 누가 가장 크냐 했을 때 C가 가장 클 거. 왜? 가장 아래에 깔리는 이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표층류다 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우셔도 되지만 사실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이 뭐다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A는 C보다 밀도가 작냐? 자, A는 C보다 작냐? 물어봅니다. 맞네요. 네, A는 C보다 작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 B는 북극을 향해 흐르냐? 물어봅니다. 자, B 어디서 내려왔어요? 북극에서 내려온 애야. 근데 얘가 북극을 향해 흐르면 이렇게 뚫고 가야 되나? 개소리죠. 네, 남극을 향해 흐르고 있다. 그 다음 디귿, ABC의 유속은 자, 표층류에 비해 빠르냐 물어보는데, ABC 얘네들이 다 뭐예요? 심층이죠. 자, 이 심층은 속도가 표층에 비해서 어떻다? 매우 느리다. 약 몇 년? 1000년 정도. 그래서 대체로 빠른 게 아니라 느리다.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내용을 이해만 하면 되게 쉽다라는 거. 그 다음 2번 이런 식으로도 주죠. 자, 그림은 전 지구적인 해소의 순환이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게 수업 시간에는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자, 심층이었던 애가 표층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반대로
표층이었던 애가 심층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뭐를 의미할까요? 심층이었던 애가 표층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떠올랐다는 거야. 용승을 의미합니다. 떠올랐다고. 심층 깊은 데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올라온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반대로 표층에 있던 애가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갔네? 뭐 한 거예요? 네, 얘가 바로 침강, 즉 가라앉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용승은 대체적으로 어디? 저위도 0도 근처일 거고, 그 다음에 표층에서 심층이 된 침강하는 경우는 주로 극지방일 거죠. 그 중에서 우리 자료는 B. 여기가 바로 그 어디냐면 유명한 외대래가 되겠네요. 남극을 줬네요. 남극 보시면 네, 그렇게 돼 있죠. 표층수로 바뀐 이게 네, 바뀌게 되는 그림들. 그 다음에 표층수가 A, 여기 북극까지 올라가서 다시 가라앉는 그림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 볼게요. A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은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하냐? 자, A해역, 지금 A해역 보시면 표층이었던 애가 심층으로 하는, 즉 얘도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다. 자, 그러면 침강 차가워졌네요. 용존산소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겠죠. 오케이? 다음 니은 B해역에서 침강한 해수는 남극 정수선수를 형성하니 물어봅니다. B해역, 자 여기가 어디야? 여기 웅푹 있는데 요게 외대라고 했어.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A에서 침강이 강해지냐 물어봤습니다. 저 지난 강의에서 예시를 들었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침강이 강해지나요? 거기에 열들을 주고 원래 냉각돼서 가라앉았던 애들이 그렇게 돼? 못 돼? 못 된다고. 이게 핵심이지. 침강이 약해진다고.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그 다음 3번. 갑자기 실험 문제가 나오네요. 자, 요거는 이제 페트병에 물 500g하고 소금을 서로 녹여놓고 한쪽에는 그걸 그대로 담은 거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절반 정도 얼렸다라는 얘기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좀 봐야겠네. 자, 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소금물을 넣은 거고 나에서는 냉동실에 넣고 절반 정도 얼렸대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이 지구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뭘까요? 냉동실에 넣고 절반 정도 얼렸다. 바로 결빙인 거죠. 냉각시킨 거잖아. 결빙.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빙이 됐다는 건 염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염분이 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 얼은 물이 염분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 얼은 물 때문에 남아있는 물의 염분이 높아졌다는 거야. 우리가 되게 흔히 이상한 착각을 하나 하는데 냉동실에서 얼렸대. 그래서 얼린 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얼리고 나서 남은 걸 우린 보는 거야. 남은 거. 남은 소금. 이 남은 게 뭐야? 염분이 지금 매우 커진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염분이 커졌다라는 건 소금의 양이 어떻다는 것과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죠. A하고 B의 소금물을 서로 볼 건데 자, A는 그대로 있던 거고 B는 얼렸던 거야. 자, 둘 중에 누가 소금 질량이 클까요? 누가? 당연히 B의 소금물의 질량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염분이 높은 상태였거든. 됐냐? 그랬을 때 자, 기역, 니은이 기역보다 크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니은, 나의 페트병 속에 남은 얼음을 녹인 물은 A의 소금물보다 염분이 낮냐 물어봅니다. 자, 여기 니은 보기 중요. 페트병 속에 남은 얼음을 녹인 물. 자, 뭘 녹여? 얼음을 녹인 물.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결빙이 일어나서 이미 염분이 높아진 물들이 있었죠. 걔네들을 빼고 어디 있는 물? 얼음. 그 얼었던 물이야. 그 얼었던 물은 염분이 어떨까요? 이 얼음물은 염분이 매우 낮은 상태겠죠. 그러니까 A보다 소금의 염분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얼렸어요. 얼은 건 물만 어니까 염분이 어때요? 매우 낮은 상태. 그러니까 그 얼고 나서 남아있는 아직 얼지 않은 물들은 어떤 상태? 염분이 높은 상태라는 거야. 오케이? 그걸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디귿. 극지방의 빙하가 녹을 경우 해수의 심층 순환이 강화된다. 계속 물어보네요. 빙하가 녹을 경우래요. 자, 이 빙하가 녹는다라는 건 뭐랑 같을까요? 기온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지. 즉 해빙이 일어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심층순환, 즉 심층순환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침강이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온이 높아지면 대표적인 예시 계속 나오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침강이 잘 일어나나요? 아니요, 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심층순환이 강화되지 못해요. 오케이? 계속해서 똑같은 보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합적으로 이제 정리한 문제가 요 문제예요. 요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가는 이제 어떤 순환을 나타낸 거고 순환, 표층이냐 심층이냐 그런 거 연결되어 있는 순환을 나타낸 거고 이 나는 가 순환의 세기가 변해서 누구의 세기가? 이 나라는 애는 가 순환의 세기가 변해서 일어난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더니 얘가 결과로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자, 결과를 봤더니 여기 위에 중위도부터 극지방까지의 온도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를 봤더니 기온이 떨어졌죠. 아, 기온이 떨어졌네? 와, 지구온난화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반대로 침강이 뭐 강해졌나? 이런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얘 뭐야 지금? 결과잖아. 자, 결과로서 기온이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뭐죠? 정상적일 땐 이런 변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대? 그랬더니 기온이 떨어졌대. 우리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 지금부터 계속 얘기한 거. 바로 뭐야?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예시밖에 없어요. 즉 처음에 기온이 올라갔더니 뭔가 문제가 생성이 여기서 됐고 그 문제가 생성이 된 결과로 최종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게 됐다 이 얘기인 거죠. 오케이? 아, 지구온난화의 경우랑 같은 경우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 자, 기억 A예요. 자, 여기서 침강이 강해졌냐 물어봅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침강이 강해지나요? 아니요. 그다음 니은 B에서 A로의 열수동이 약해져요. 자, B에서 A로의 열수동. 그치. 자, 여기서 침강이 지금 못 일어나니까 열수동 여기로 올라가 못 올라가. 여기까지 물들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약해진 게 맞고. 다음 디귿 A와 B 사이의 기온차가 감소했냐 물어보는데 이건 그냥 이 결과 보면 되죠. A 쪽은 지금 기온들이 다 떨어졌는데 B가 있는 이쪽은 뭐 했어요?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극심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얘도 역시 실험인데 문제 속에 이미 거의 힌트들이 있어요. 심층순환에서 뭐가? 염분이 침강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대요. 자, 이 염분이 결과적으로 무슨 변화를 일으키죠? 밀도 변화를 일으키죠. 어떻게? 염분이 커지면 밀도가 커지겠다. 그럼 밀도가 커지면 순환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밀도가 커지면 침강이 커질 거니까 순환이 강화되겠죠.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훨씬 빠르겠네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부었다. 그래서 P점을 지나갈 때까지 이제 시간을 쟀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데. 자, 실험 1. 자, P점에 도달하는 소금의 수치함초가 8초래요. 자, 실험 1이 요거죠. 요랬을 때. 그럼 여기 조건들을 좀 봐야겠네. 그 다음에 4도C의 물에 3.0g을 녹였대요. 다음 실험 2는요. 똑같은 물의 온도에 1.0g. 자, 염분 누가 높아? 자, 염분은 실험 1이 더 높다. 그렇다라는 건 얘가 실험 1이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8초하고 기억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커야 돼? 기억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실험 결과도 기억은 8보다 크다. 이게 맞는 얘기겠네. 다음 니은, 소금물은 극지방에 침강하는 표층 해수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심층 순환 자체가 밀도 변화 때문에 표층에 있던 애들이 가라앉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실험 2에서 소금물의 농도를 낮춘 것은 극지방에서 해수가 결빙되는 경우에 해당하냐? 자, 결빙이 되면 그 근처의 바닷물들의 염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염분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실험 2 염분이 낮아진 경우네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네요. 얘는.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코로나 아니고요. 네, 목을 많이 써서 그래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빨리 보고 우리 오늘도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제. 가는 대서양 염분 분포와 수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계 아직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때문에 얘기해주면 물덩어리, 즉 성질이 다른 물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가의 구도, 남반구 구도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나타내 줬네요. 아, 이렇게 수온, 염분 분포를 줬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시가 된다는 거야. TS도. 그 다음에 나의 A, B는 각각 좋다. 남극 저층수인지 북대서양 심층수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밀도죠. 밀도. 평균 밀도가 누가 가장 큰지를 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미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 구별이 가능해요. 자, A하고 B 중에 평균적인 밀도가 누가 더 클까요? 뭐 보면 돼? 이 등밀도선에 누가 닿아있고 안 닿아있고 보면 되지. 누군 닿아있니? B는 닿아있는데 A는 안 닿아있죠? 밀도 자체가 B가 A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남극 저층수 되고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가에서 이미 줬어요. 남극 저층수에 해당하는 애들의 흐름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 보이니? 화살표로까지.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어디를 좀 보면 되냐면 이렇게 이 염분선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보여요?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요런 애들이 뭐냐면 요런 애들이 바로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 남극 저층수까지 구별이 되네요. 그랬을 때 북대서양 심층수는 염분이 어때요? 35, 34.95, 즉 35에 가까운 애들이고 남극 저층수는 35가 안 돼요. 34.78이래요. 자, 그랬을 때 A, B 중에 누가 더 지금 염분이 높아요 했을 때 A가 지금 35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얘가 북대서양이고 얘가 남극 저층수예요 하셔도 됩니다. 이 그림이 안 보이시다면. 자, 그래놓고 기억. A는 북대서양 심층수냐? 네, 그렇네요. 니은 남극 중층수는 A와 B가 혼합하여 형성되냐? 자, 얘 둘이 혼합해서 얘가 여기 위에 생겼을까요? 했을 때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아닙니다. 이 수계들 서로 성질이 다른 애들 서로 섞인다 안 섞인다? 절대 섞이지 않는다. 그럼 선생님 얘는 뭔데요? 얘는 이쪽 위도에서 생겨서 내려온 애인 거지. 오케이? 기원이 다른 것 뿐인 거야. 그 다음 디귿. 나의 A 구간에서 밀도의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받는다. 자, 나의 A 구간 지금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커지고 있네요. 커지고 있는데 뭐 하나가 일정하지? 수온이 일정하네요. 염분은 변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을 받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6문제를 통해서 더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진짜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힘내서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안녕.